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내다보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뉴스토마토가 정치평론가 8명에게 지선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16곳 광역단체장 자리 중 민주당 승리 지역을 11곳에서 15곳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내 리더십 부재로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 전망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굳건한 경북을 제외하면 대구와 부산, 울산, 경남의 판세 예측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판세를 흔들 수 있는 결정적 변수는 보수 결집으로 꼽혔습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따른 역풍, 국민의힘 자성 가능성에 따라 보수 지지자들이 뭉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지지세 유지도 변수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권에서 실언과 실책이 나올 경우 접전 지역의 판세가 이동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뉴스토마토가 전문가들의 예측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광역단체 16곳 중 민주당이 최소 11곳, 최대 15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과연 이 두 분은 어떻게 볼까요?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역 먼저 보고 우리 핫한 플레이스도 한번 가봐야죠. 자, 광역 전남 광주가 통합되면서 17곳에서 16곳으로 한 곳 줄었습니다. 통합의 효과인 거고 2018년 국민의힘으로서는 참 다시 떠올리기 싫은 그 참패. 당시 대구 경북만 국민의힘이 건졌고 제주 한 곳은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뭐 엄청난 대승이었죠. 엄청난 대승이었는데 광역단체만 한번 보죠.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구했는데 최소 11곳이 나왔고 최대는 경북 빼고 민주당이 이길 것 같아. 그렇다면 대구마저 가져온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16곳 중에 최소 13곳. 최소 13곳? 네. 최소 13곳. 13곳. 그럼 나머지 3곳은 어디입니까? 불안한 3곳. 불안한 3곳. 그걸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면 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또 좀 의기소침해질 수 있으니까.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영남권이 가장 불안하죠. 불안하다. 네, 수도권이나 뭐 호남은 그렇고. 자, 수도권 민주당이 다 이긴다? 저는 뭐 가능하다고 충청, 봅니다. 뭐 다 가능하다고 강원, 보고요. 네, 다 가능하다고. 호남, 제주. 호남, 제주도 다 가능하다. 그러면 영남 지금 이제 영남에서만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왜냐면 우려되는 지점이 일단 뭐 경북 지역이 가장 우려되고 그렇죠, 뭐. 네. 그리고 이제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요 네 곳 중에서 저는 2곳 정도는 앞으로 30일 동안 하기 여하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보수 지지층의 결집도 또한 만만치 않게 빠르게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민주당이 그 결집세를 막아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생각돼요. 자,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 네. 일단 최소 2곳은 확보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 네. 뭐 당연히 TK 지역이죠. 뭐 대구, 대구가 어렵다고 하지만 대구까지 안정권을 보신다. 그렇죠. 뭐 대구도 추경호 후보로 그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서 공천에 어떤 잡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대구에 있는 정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정서들이 결집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은 확실히 이긴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네네. 나머지 지역들 희망 회로를 돌리면 네네. 최대 4곳이고 그러니까 이 TK를 제외하면 TK 최대 제외. 4곳. 네. 거기가 어디냐? 부울경, 강원. 강원경 3곳을 다 이긴다. 아니, 그러니까 희망 회로를 돌리면 희망 회로를 돌리면 현실적으로는
한 2곳 정도 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부산하고 경남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이게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여론조사상에서도 부산하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 내 수준 또는 상당히 많이 따라온 수준인데 마지막에 그 결집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지난번 총선에서도 당시에 기록하시겠지만 맞습니다. 부산에서 네, 7석, 8석 민주당이 많게는 얻을 10석까지 얘기도 수 나왔어요. 있다고 네. 했지만 결국 당시에 한 그래도 그래도 지금 민주당의 그 일방적 독주는 용인하기 어렵다.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양당 구도 속에서 지역 정당의 성격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영남 지역이 최근에 저는 역결집하고 있다고 봐요. 과거에는 호남에 있는 분들이 결집했었죠. 우리가 소수고 차별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대선과 소선거구제의 상황에서 원내 1정당을 자꾸 민주당에 내지면서 영남 지역에서는 일부 그 역결집 현상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선거 같은 경우에 특수성도 있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산 같은 경우 전재수 후보의 개인기, 지역 밀착도 이 점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대구는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어쨌든 내세웠습니다. 김부겸이라는 카드 3고 초력 끝에 내세웠는데 자, 부산 대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용도 짙어졌고 또 후유증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영상 잠시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네, 이거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들 판단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 조용히 좀 하이소.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여기는 박영준 시장 후보를 위한 캠프입니다. 김부겸 후보님 84년부터 인연을 맺고 또 대학원 과정도 같이 다니고 뭐 아주 친한 이 형님 동생으로 지났는데 지난번 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서 좀 소원해진 것 같습니다만은 정치는 잠깐이고 이 인생은 긴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진심 전력해 주시고 대구 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점을 부디 좀 바로잡아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광재 대변인. 예. 자,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 선거 캠프 사무소 개소식에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국민의힘 최다선입니다. 이제 부산 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경태 의원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다. 장동혁 대표 연합원 분들 집에 가라. 여기는 박형준 캠프다. 네. 면제에서 박았어요. 우리 당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당이 아직도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네.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제가 희망회로를 돌려갖고 6곳이지 네. 사실 지난 4년 전 선거만 하더라도 우리가 압승했던 곳 아닙니까? 그리고 다 현역들이 지키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희망회로를 돌려서 네. 6곳이지 현실적으로는 3-4곳 정도 해볼 만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근간에는 2024년에 있었던 12.3 불법 계엄이 있었던 거고 12.3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우리 당이 분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인식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할 만한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내란 본류 재판 유죄 판결 받아서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고 2심 판결까지 나온 체포방해죄라든가. 근데 우리가 체포방해와 관련해서도 45명 의원들이 가서 당시에는 저는 그럴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사법적 판단이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그때 당시에는 그런 법적 다툼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랬지만 그게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반성하고 절연하고 거리두기 한다면 이 정도로 민심이 악화됐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고 조경태 의원은 애초부터 계엄과 관련해서 탄핵과 관련해서 강도 높게 이제 우리 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고 박형준 부산시장 개소식에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들을 내는 분들이 많이 오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소식이라는 게 일반 시민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네, 오고 네. 국민의힘 당원들 오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좀 싫은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조경태 의원이 거기에 뒤질세라 본인 목소리를 낸 것은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몇 차례 정도 더 있어야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몇 차례 더 있으면 선거 끝나죠.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갔다 오고 건 2주일 만에 처음으로 이제 지방 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부산하고 대구를 갔는데, 지방 갈 때마다 지금 이래요. 인천부터 강원부터 뭐 강원도 갔다가 네. 부산, 대구 갈 때마다 장동혁 대표 대구에서 정말 뭐 파한대 소하는 듯한 그런 장면으로 웃고 계시던데, 앞에 계셨던 추경호 후보의 표정을 보면 내가 웃는 게 아니야라는 저도 그런 그래 모습이었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을 모르고 있다. 지금 부산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뭔가 리더십의 근본적인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이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공천이 이제 이게 무슨 뭐 내홍이라는 말씀 주셨었는데, 내홍을 뛰어넘어서 파동을 넘고 내전의 단계까지 이르렀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국민의힘이 아직도 전열을 정비하지 못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특히 부산에서 조경태 의원이 이제 그 축사를 하려고 할 때 조경태 나가라고 막 이렇게 소지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장동혁 대표가 아무런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제지를 그런 안 얘기가 했죠. 뭐냐 하면, 국민의힘의 106명이 국회의원들이 절연 선언문 같은 걸 낭독했었던 모습들이 쇼였다. 이거를 반증하는 거다. 그리고 또 이어서 대구에 갔는데, 대구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지금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뭐 공천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주호영은 안 나타났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그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전혀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 근데 이 상황들이 뭐 한두 번만 몇 번 더 이런 상황들이 지나면은 해소될 거다. 그러니까 당이 결집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이런 상황들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어느 정도의 지지는 모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승부를 가를 정도의 상황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까? 가령 선거를 뛰는 후보보다 더 민심을 잘 아는 후보는 당연히 없겠죠.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보니까 지금 장동혁 체제로는 선거는 이거는 뭐 해보나 마나인 것이고, 장동혁 대표 너희가 이 친윤 윤석열과 절연을 하지 못하면, 비상계엄과 절연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절연을 할게. 그러면서 좀 더 민심이 다가가는 모습. 그래서 각 지역 후보들이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다 보이콧하는 형태로, 그래서 오히려 차별화를 두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표심을 네. 끌어오느냐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김태흠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 지난 토요일인가 메시지를 냈던데, 정진석 전 네. 비서실장 공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왜 이럽니까 진짜. 아니, 공천을 줄여낸 듯 자정작용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공천이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전국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 본인 충남지사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충남도 거의 수도권에 됐다고 보거든요. 충남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그래도 해볼 만한 지역을 꼽으라면 충남 지역을 꼽고 있는데, 여기도 이 예를 들어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줬을 때 본인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고려 안 했을 수가 없겠죠. 장동혁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이 지역구를 비운 자리에 내세워서 국회의원이 된 분인데, 이런 거에 대한 경고음을 세게 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부분의 후보들이 장동혁 대표와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저는 TK 지역은 일부 장동혁 대표를 용인하는 듯한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정도를 가지고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인천, 뭐 강원,
부산 이런 지역은 이른바 스윙보터지 유권자들이 TK보다 훨씬 많은 지역이거든요. 장동혁 대표 체제로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부산의 장동혁 대표가 개소식에 가긴 했지만 장동혁 대표를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두고도 부산에 있는 박형준 캠프에서 부르는 게 좋다, 부르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경론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그런 목소리는 남은 한 달간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럼 전세를 다 역전시킬 수 있을 정도냐? 그거는 아직도 좀 확신하기는 어렵죠. 두 분께 제가 이번에는 각기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김진욱 대변인님께는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연수갑으로 돌고 돌아서 인천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수갑도 인천 내에서는 그나마 좀 녹록치 않은 곳으로 불리는데, 인천을 벗어나서 좀 전국 단위 지원 유세가 첫 번째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은 8월 전대를 겨냥한 것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는 그렇다면 지금 부산 북갑에서 홀로 뛰고 있는 한동훈, 좀 더 좁게는 지역적으로 박형준 시장과의 사실상의 묵시적인 연대를 통한 보수 재건으로 가는 것인지,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있죠. 거기에 박민식 의원과의 단일화 부분까지 가능할 것인지, 그 두 개를 한번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욱 대변인.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연수갑의 공천이 이제 확정되고 난 이후에 연수갑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심점이 확실히 생겼으니까 거기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하고 송영길 대표의 결집도, 결합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박찬대 시장 후보하고는 관계가 좀 다시 회복됐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 후보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수갑에 재보궐에 출마하는 송영길 대표가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아까 김승원 의원께서도 이 줄투표의 개념을 말씀 주셨던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선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력이 있는 후보들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소속 후보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선거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지금 송영길 후보께서 다른 지역의 개소식이나 이런 데에 좀 가시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가능하다. 그런데 언제부터 본격적인 후보가 등록이 되고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사실 그거는 가능해도 자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것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왜 앞서 울산 김상욱 후보 지원 유세도 하고 왔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은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나 14일까지가 이제 후보 등록 기간이고 20일인가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설령 연수갑이 조금 환경이 좋아져서 내가 다른 데 잠깐 갔다 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들어도 안 가는 게 맞고, 그리고 가서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연수갑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출마하는 지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네. 그냥 정말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표를 한 표 한 표 주워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단 예의가 아니고, 두 번째는 지금 6월 재보궐이 끝나기도 전에 8월 전대에 시선을 돌린다? 이것 또한 우리 당원들에게 예의가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이 연수갑이라고 하는 조금 그 어려운 지역에 송영길 전 대표를 공천한 이유는 나가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와 달라라는 부탁이기 때문에 거기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저는 당과 또 당원들 그리고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우리 정광재 대변인. 일단 한동훈 전 대표와 무소속으로 뛰고 있죠.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참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 단일화가 가능한 유일한 조건은 한동훈 전 대표로의 단일화할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중간에 이번 선거를 포기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건 뭐, 네. 확실한 네,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본인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가서 난 북구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끝까지 정치를 북구에서 할 거고 다음 선거에도 북구에서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본인이 첫 지역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여기서 물러난다면 본인이 앞으로 정치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할 그럼요. 겁니다. 네. 그러면 단일화가 가능한 유일한 시나리오는 대략 한 5월 15일에서 20일 정도 사이에 여기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냈는데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원사이드하게 10% 이상 차이로 한동훈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 PK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일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가 또 여론조사 지금 흐름상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단일화 어렵다고 보는 거고 박형준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는 순간부터 명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암묵적으로는 보수 재건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놓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이른바 뭐 당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닌 거고 그래서 박형준 후보와의 단일화 아니면 뭐 어떤 식의 같은 캠페인 전략 이런 거 짜기도 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결국엔 3자 구도에서 이겨야 되는데 3자 구도의 승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어제 그 챗 GPT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와, 근데 챗 GPT가 제가 정확히 퍼센테이지로 표현해 달라 그랬어요. 네네네. 제가 생각한 수준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3자 구도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25%에서 40%로 보더라고요. 저는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네. 생각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감각과 뭐 그동안에 나온 수치들 했는데 비슷하게 나온 걸 보면 지금 3자 구도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 맥시멈 40%, 낮게는 뭐 한 30%.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정치라는 게 하여튼 유권자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만나고 대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뭐 쇼츠나 이런 걸 보면서 야, 한동훈 전 대표도 저렇게 정치를 하는구나. 나도 참 반성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산 전체 북갑 구도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첨언해도 될까요? 네, 짧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쇼츠 정치가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쇼츠가 전체인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실제 지역의 유권자들은 쇼츠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단일화는 뭐 지금 국민의힘이 아닌 또 국민의힘 안에서도 또 한동훈 전 대표 쪽을 좀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또 소위 유권자 단일화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보수 재건 그건 국민의힘 안에서의 이슈일지는 몰라도 전체 유권자의 이슈는 아니다. 이 말씀만 드립니다. 근데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보수가 좀 재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장동혁 체제를 보수로 칭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의 성격을 그렇게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선거는 결국은 지역을 어떻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적 열망이 더 큰 선거이지 지금 국내 그 정치가 조금 더 잘 되길 바라는 기본적인 마음 외에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개조가 되었을 때 더 좋은 정치가 될 거다라는 부분이 아마도 그 지역 발전론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6.3 지방선거 살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